아버지, 은행에 직접 안 가셔도 되는데 왜 매번 가세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마음이 놓인다니까. 어머니,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더 편한데 왜 꼭 전화로 하세요? 그런 거 복잡해. 전화가 더 확실하다고. 이런 대화 많은 가정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젊을 때는 그렇게 고집스럽지 않으셨던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완고해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어머니는 젊을 때 정말 유연하셨는데 요즘은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안 바뀌세요. 아버지랑 이야기하다 보면 마치 사춘기 아이와 대화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자녀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어지는 걸까요? 먼저 생각해 보세요.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바꿔야 하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스마트폰도 복잡하고 은행 업무도 인터넷으로 해야 하고 모든 게 예전과 다르니까 답답하죠. 그럴 때 옛날 방식이 더 좋았어라고 고집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젊을 때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정받을 기회가 많았는데 은퇴하고 나면 그런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앞에서라도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고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더욱 자기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고집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일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애정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시니어들의 고집 뒤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얼마 전 상담을 받으신 김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70세인데 며느리와 자꾸 갈등이 생긴다고 하소연하셨어요. 문제는 바로 손자 교육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은 아이들한테 무조건 공부하라고 하면 안 돼요라고 하면 김 할머니는 공부 안 하면 뭐가 되겠어라고 맞서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내가 손자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줘요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나도 아직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의 고집은 이런 심리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사회에서 인정받을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앞에서라도 내 의견이 중요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불안감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따라가기 어려워요. 디지털 기기는 복잡하고 사회 시스템도 자꾸 바뀌고 모든 게 낯설죠. 그럴 때 내가 아는 방식이 더 안전해라고 고집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심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족들이 바쁘게 살다 보면 시니어들은 소외감을 느끼기 쉬워요. 그럴 때 고집을 부리면 적어도 가족들이 관심을 가져주거든요. 비록 갈등이 생기더라도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네 번째는 통제욕입니다. 젊을 때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권한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범위에서라도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는 식으로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도 많거든요. 이런 숨겨진 심리를 이해하고 나면 단순히 고집스럽다고 치부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니어들의 고집에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패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 방식 고수하기입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왜 바꿔야 해? 라는 식으로 새로운 방법을 거부하는 거죠. 은행 업무는 반드시 창구에서 해야 하고 쇼핑은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 하고 음식은 전화로 주문해야 한다고 고집하세요. 자녀들이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라고 해도 복잡하고 믿을 수 없다며 거부하시죠.
두 번째는 내 경험이 최고라는 주장입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몇 년을 더 살았는데라는 말로 시작하는 패턴이에요. 손자 교육, 음식 조리법, 건강관리법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경험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세요. 며느리가 다른 방식을 제안하면 요즘 젊은 것들은 경험이 없어서라며 무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세 번째는 완벽주의적 고집입니다. 청소, 정리정돈, 음식 준비까지 자신만의 완벽한 기준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면 못마땅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며 다시 처음부터 하시거나 아예 내가 할 테니까 손대지 말라고 하시죠. 가족들이 도와드리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네 번째는 건강염려증적 고집입니다. 자신만의 건강법을 절대적으로 믿고 다른 사람의 조언은 듣지 않으세요. 이 약은 절대 안 돼. 병원은 믿을 수 없어. 내가 먹던 건강식품만 먹을 거야 라는 식이죠. 가족들이 걱정되어 다른 의견을 제시해도 내 몸은 내가 안다며 고집을 부리세요. 다섯 번째는 돈 관리 고집입니다. 용돈을 주려고 해도 내가 쓸 것도 없는데 뭐하라라며 거부하시거나 반대로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간섭해라며 무리한 지출을 하세요. 카드 사용을 권해도 현금이 더 확실해라고 하시고 온라인 쇼핑은 사기당할 것 같아서 무서워라며 거부하세요. 여섯 번째는 사회적 체면 고집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를 항상 걱정하시면서 체면을 지키려고 고집하세요. 도움이 필요해도 창피해서 어떻게 해라며 거부하시거나 가족 모임에서 꼭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세요. 이런 패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불안감과 통제욕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런 고집들이 반복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모든 시니어의 고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신념일 수도 있거든요. 문제가 되는 고집과 존중해야 할 신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인 이 할아버지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가족들이 아버지 나이 드셨는데 좀 늦게 일어나세요 라고 해도 절대 안 바꾸세요. 내가 50년간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바꿔야 해 라고 하시죠. 처음에는 가족들이 고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 할아버지는 새벽 운동 덕분에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셨거든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고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으셨어요. 이건 고집이 아니라 자신만의 건강 철학이었던 거죠. 반면에 문제가 되는 고집도 있습니다. 같은 할아버지가 스마트폰 사용을 절대 거부하시는 건 좀 다른 문제였어요. 그런 복잡한 건 필요 없어라며 아예 배우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계실 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어요. 이런 경우는 고집을 조금 꺾으셔야 하는 상황이죠. 건전한 신념과 문제가 되는 고집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과 가족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고수하시는 것은 좋은 신념이에요. 하지만 안전을 무시하고 위험한 행동을 고집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지 여부입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되 가족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존중해야 해요. 하지만 고집 때문에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이 계속 생긴다면 조정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오랜 경험과 지혜에서 나온 판단이라면 신념으로 봐야 해요. 하지만 단순히 싫어서, 귀찮아서, 익숙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라면 고집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는 변화에 대한 태도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천천히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있다면 건전해요. 하지만 아예 듣지도 않고 거부하는 태도라면 문제가 되는 고집이죠. 가족들도 이런 차이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중해야 할 신념은 인정해주되 문제가 되는 고집은 대화를 통해 조금씩 바꿔나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고집이 계속되면 가족관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좀 그러시네 하고 넘어가던 것들이 점점 쌓이면서 큰 갈등으로 번지는 거죠.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요. 시어머니가 내 방식이 맞다고 고집하시면
며느리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음식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손자 돌보는 방식, 집안 정리하는 법까지 모든 게 갈등의 소재가 되죠. 우리 며느리는 요리를 제대로 못해라고 하시면 며느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어머니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젊은 것들은 성의가 없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죠. 아들 입장에서도 참 난처합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서운해하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서운해하세요. 엄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라고 하면 내가 누구 편이냐는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들은 아예 집안일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키우면서 이런 소리를 듣는구나 라고 서운해하세요. 딸도 처음에는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만 계속 안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엄마와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없구나 하고 거리를 두게 되죠. 그러면 부모님은 더 외로워지세요. 자식들이 나를 피한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고집을 부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내가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편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건데요. 하지만 서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고집을 부리시는데 자녀들은 간섭하신다고 받아들이게 되고요. 자녀들은 더 편한 방법이 있다고 제안하는데 부모님은 내가 틀렸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런 오해가 반복되면 결국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어차피 말해도 안 들으실 텐데라는 생각과 어차피 내 말은 안 들을 텐데라는 생각이 만나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니어들의 고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최근에 만난 박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인 박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는데 아들이 아버지 반찬 좀 사다 드릴게요 라고 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돼, 내가 직접 해 먹을 거야. 사 먹는 음식은 맛이 없어.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가 왜 이렇게 고집스러우실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 할아버지가 혼잣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대요. 반찬을 사다 주겠다고? 내가 그렇게 무능해 보이나. 그제서야 아들이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반찬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고집으로 나타났던 거죠. 많은 시니어들의 고집이 이런 마음에서 나와요.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라는 신호인 경우가 많거든요. 스마트폰 사용을 거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해서 싫다고 말씀하시지만 속마음은 배우다가 실수하면 바보 같아 보일까 봐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못하는 늙은이로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고집으로 나타나는 거죠. 건강관리에 대한 고집도 비슷해요. 병원 안 가겠다고 하시는 것은 병원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픈 걸 인정하기 싫어서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면 정말 늙은이가 되는 것 같아서 무서운 거예요. 돈 쓰는 것에 대한 고집도 마찬가지예요. 용돈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건 정말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자식들 돈을 쓰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고집으로 나타나는 거죠.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시는 것도 내가 아직 이 집안의 어른이야 라는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를 필요로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때로는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알고 나면 시니어들의 고집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 불안감, 존재감에 대한 갈증이 고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고집을 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뒤에 숨은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시니어들은 어떻게 고집을 부려야 할까요? 고집도 지혜롭게 부리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참거나 무조건 고집만 부리는 것보다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게 첫 번째예요. 예를 들어 건강한 생활 습관이나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관 같은 것들은 지키셔도 돼요.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게 좋아. 나는 직접 만든 음식을 먹고 싶어. 이런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좀 유연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이나 응급버튼 같은 것들은 가족들이 걱정되어서 권하는 거거든요. 복잡하긴 하지만 자식들이 걱정하니까 천천히 배워볼까 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두 번째는 자녀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나는 이런 방식이 편해라고 표현해 보세요. 너희들은 몰라가 아니라 나도 너희 입장을 이해해 하고 먼저 인정해 주시면 자녀들도 마음을 열어요. 내가 고집스럽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것만은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들일 때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천천히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이번 달에는 카드 한번 써볼게, 다음 달에는 인터넷 뱅킹 배워볼게, 이런 식으로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 기다려줄 거예요. 네 번째는 도움을 받는 것도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선택해서 도움을 받는 거야 라고 마음가짐을 바꿔보세요. 반찬을 사다 준다고 하면 그럼 고맙게 받을게. 대신 나는 다른 걸로 도움을 줄게라고 하시면 돼요. 청소를 해준다고 하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볼게 라고 하시면 서로 기분이 좋아져요. 다섯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 새로운 걸 배우기가 무서워서 그래. 너희들한테 짐이 될까 봐 걱정되어서 그래. 이렇게 속마음을 말씀하시면 자녀들이 이해하기 쉬워져요. 고집 부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가끔은 자녀들 말을 들어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내가 살아본 게 많긴 하지만 요즘 세상은 또 다르구나 하는 마음으로요. 자녀들도 나름대로 부모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인정해 주시면 관계가 훨씬 편해져요. 이번에는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부모님이 고집을 부리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더 완고해지시거든요. 대신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라는 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은행에 직접 가시겠다고 하시면 위험하니까 가지 마세요 보다는 아버지가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마음 알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자주 볼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인정해 드리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하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스마트폰을 안 쓰시겠다는 부모님께 갑자기 모든 기능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전화 받고 걸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버지,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나중에라고 하시면 부담을 덜 느끼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부모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틀렸어요가 아니라 아버지 방식도 좋지만 이 방식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에요. 아버지도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도전처럼 포장해서 제안해 보세요. 선택권을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 방법과 저 방법 중에 어느 게 더 좋으실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직접 선택하시면 거부감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고집을 부리실 때 왜 이렇게 고집스러우세요? 라고 화를 내면 관계만 나빠져요. 아, 부모님이 저런 마음이시구나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고집 뒤에 숨은 불안감이나 외로움을 읽어주려고 하시면 돼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나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가족이 말할 때보다 더 잘 들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말하면 안 들으시는데 전문가 말씀은 들으실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고집을 부리시는 건 결국 나를 신경 써달라는 신호인 경우가 많거든요.
평소에 안부를 자주 묻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고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시면 부디 고집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신기한 건 나이가 들어도 전혀 고집스럽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유연해지고 새로운 것도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얼마 전에 만난 78세 최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손자가 할머니 카카오톡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그래 해보자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천천히 배우시더니 이제는 가족 단톡방에서 이모티콘도 보내세요. 며느리가 어머니 이런 건강식품도 있어요 라고 하면 한번 먹어볼까 하시고요. 가족들이 요즘은 이렇게 해요 라고 하면 그러면 나도 해보지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은 이 할머니와 있으면 정말 편하다고 해요. 갈등도 없고 대화도 즐겁고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첫 번째 비밀은 호기심이에요. 이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세요. 나이 들어서 뭘 배워야 하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걸 알게 되네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틀려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스마트폰을 잘못 눌러서 이상한 화면이 나와도 어머 이게 뭐지? 하며 웃으시거든요. 내가 바보 같아 보일까 봐 하는 걱정보다는 배우는 재미가 있네 하는 생각을 하세요. 세 번째는 자녀들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자식들이 나를 속이려고 하겠어? 하는 생각보다는 자식들이 좋다고 하는 건 나를 위해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의심하고 경계하는 대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네 번째는 변화를 성장으로 받아들이세요. 나이 들어서 뭘 바꿔 하지 않고 아직도 배울 게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을 짐이 아니라 선물로 여기세요. 다섯 번째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랬는데라는 말보다는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말을 더 많이 하세요. 과거의 방식이 좋았더라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나도 바뀌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너그럽게 봐주세요. 내가 완벽해야 해 하는 생각보다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신에게 관대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해지고 관계도 편해져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고집으로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유연함으로 화합을 만드시는 거죠. 나이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아직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이 바로 젊음의 비결인 것 같아요.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환갑을 넘긴 분들의 고집에 대해서 말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시니어 분들의 고집은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아직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 내가 오래 살아봐서 아는 게 있어 라는 마음이 모두 고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편하셨으면 좋겠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라는 마음에서 권하는 건데 그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시니어 분들은 내 고집 뒤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를 인정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런 마음이셨구나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씩 양보하는 거예요. 시니어 분들은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안전이나 가족의 평화와 관련된 것들은 조금 유연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자존심과 존재감을 지켜드리면서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 보세요. 무엇보다 나이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시니어 분들도 나이 들었으니까 새로운 걸 배우면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배울 게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자녀들도 나이 드시면 고집스러워지는 게 당연해라고 체념하지 마시고 부모님도 계속 성장하실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결국 우리 모두 나이를 먹어갑니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시니어가 되고 그때 또 다른 젊은 세대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워두는 게 좋겠죠. 고집이라는 단어 대신 나름의 방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틀렸다는 말 대신 다르다는 말을 써보세요. 그러면 갈등 대신 이해가, 거리감 대신 친밀감이 생길 거예요. 나이 드는 것도 함께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고집도 사랑이고 걱정도 사랑이고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결국 같은 마음이거든요. 언젠가 우리 모두 흰머리가 되고 주름이 생기고 젊은 세대에게 꼰대 소리를 들을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도 지금의 부모님처럼 내가 살아본 게 많은데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인정하고 조금 더 기다려주면 어떨까요? 나이 드는 것은 누구나 가는 길이니까요.